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놓고 내분까지 휩싸였던 국민의힘은 결국 사과 없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비상계엄 국면이 이어지는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라이브 원 특집 12.3 비상계엄 그 후 1년 김유정, 안영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꼭 1년 전이죠. 12월 3일 평온한 일상을 마친 국민들께서 이제 대구로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제 뭐 저녁 약속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밤 10시 반에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이곳이죠. 국회로 이제 계엄군이 들어오고 헬기로도 오고 이렇게 방송 본 국민들께서 수천 명이 나오셔서 이제 국회를 에워싸고 계엄군과 대치하고 이러는 사이에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도 담장을 넘어 이제 들어와서 이제 190명, 그 당시에 이제 야당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18명, 그래서 190명이 이제 계엄 해제를 하는 결의안을 이제 의결을 함으로 해서 이제 1시 2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4시 반, 그 이후에 이제 새벽 4시 반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제 해제를 결정한. 돌이켜보면 상당히 긴박했고 끔찍했던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1년 지난 시점에서 당시를 좀 생각해보면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정말 듣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초현실적인 계엄의 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주주의가 참 국민들의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취약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소위 우리 K민주주의의 회복력이라는 것도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80년 5월을 광주에서 겪었던 어린 시절, 저로서는 당시 계엄군에 맞섰던 그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동시에 그래서 국회로 주저없이 달려와줬던 많은 국민들, 그리고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이겨냈던, 극복했던 그런 계엄의 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뭐 그날 밤부터 탄핵부터 헌재에서의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이 상처를 빨리 회복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안 의원님은 뭐 지난 1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죠. 저도 당시를 돌아보면은 지하철 타고 있었어요. 지하철 타면 이제 저는 지하철 타면서 습관적으로 기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보는데 계엄이 떴다는 거, 이게 뭐야, 언론사들은 오보를 하나? 가짜뉴스? 무슨 가짜뉴스 언론사, 메인 언론사에, 메이저 언론사에 뜨나? 하고, 근데 옆에서 이제 그 지하철 타신 승객분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계엄이래. 좀 믿기기 어려웠어요. 집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TV를 틀었더니 실제 곧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전 지금도 왜 그 계엄을 했는지, 그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한 계엄을 왜 했는지 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을 이해를 못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국회에서 즉시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과반수 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다? 국회를 시스템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여인영 고등학교 후배죠. 방첩 사령관이 오늘 아침 어디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답니다. 본인도 시점을 모르고 본인도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마저도 계엄을 몰랐습니다. 이런 계엄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황당한 사건인데 저는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대한민국 그 계엄령이, 저는 그런데 참 완결된 모든 과정을 헌법적 질서하에 따라 했다고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것도 국회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입법부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무회의에서 결국은 해제를 했습니다. 이 헌법적 질서 하에서 어떤 큰 희생이 없이 완결됐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1년 후에 오늘 그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나아졌는가, 네. 더 국민들이 통합됐는가, 민주주의가 강화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좀 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계엄 해제 1년을 맞이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오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 성명 그리고 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오늘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하면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진상 규명 의지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이제 당에서는 뭐 민주화운동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글쎄요. 기념일처럼 이제 그런 취지는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름은 어떻게 나중에 정하든지 간에 12월 3일은 우리 헌정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당일날 계엄 당일날 밤에 일찍 주무셨던 분들은 자고 일어나니까 계엄이 있었고 해제가 됐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가 모두 놀랐지만 또 그만큼 국민들이 득달같이 모여서 이거를 또 이렇게 극복하고 해제시키는구나라는 것에 더 놀랐던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 자랑스러운 그런 한편으로는 비극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라는 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끝까지 마지막까지 청산해야 된다. 나치 전범을 정리하듯이 그 말씀에도 많은 국민들이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제 또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예. 내란 잔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에도 굉장히 일리 있고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봉합이 통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일제 잔재 청산을 제대로 정리 못해서 결국에는 그 후과가 굉장히 컸던 것처럼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일시적인 봉합으로 이게 끝날 수는 없다. 그렇게 끝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야만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다. 취임하면서 3가지 강조하셨잖아요. 네. 내란 종식, 네. 민생 회복, 국민 통합으로 예. 가자. 그런 취지에 맞는 얘기를 오늘 그 성명에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도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1심도 누구도 선고받지 않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만 네.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다수가 공감하는 국민들도 고개 끄덕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12월 3일 이제 국민 주권의 날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엄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12월 3일을 무슨 날로 매김하든지 간에 이건 축하의 날, 축제의 날은 결코 아닙니다. 네. 네, 이건 성찰의 날입니다. 대통령도 성찰을 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력이 사유화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지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 게 계엄의 발동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는 될 수 없는가라는 점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계엄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비서실장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에서 군 안보 관련해서 자문할 안보실장도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첩 사령관이 슬리퍼 신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계엄이 발동했는데 뭘 어떻게 누구를 찾겠다는 것인지 결국은 계엄을 왜 못 말렸느냐는 나중에는 이제 왜 계엄을 몰랐느냐는 것까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계엄 문제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 정치의 영역에 남아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또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누가 알고 모르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그날 밤의 계엄은 뭐 헌법상 명백한 불법 계엄이었고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잖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평온한 밤이었잖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 드라마를 보고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무능한
망상에 빠진 지도자의 어떤 광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단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계엄해제 결의안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된 추경호 의원 오늘 새벽에 결국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한시름을 놓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뭐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요. 예. 지금 내란 특검이란 이름하의 특검이 뭔가 자꾸 연루자를 만들고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간첩 한 명을 잡으면은 연기를 시킵니다. 도표를 만듭니다. 간첩 한 명을 국회에서 난파된 간첩이든 뭐 자생적인 간첩이든 잡으면은 끌어가지고 이른바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자꾸 계엄이라는 게 방금 뭐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황당한 지도자의 몽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속된 말로 해서 내란이라는 게 명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정부도 개입을 했고 사법부도 개입을 했고 특히 정부 여당이 개입을 했고 뭔가 이렇게 큰 틀 짜줘야만이 내란이라는 큰 범죄가 완성이 되고 그래야만이 명분이 생기는 거죠. 선거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자꾸 뭔가 키우려는 특검의 태도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추경호 전 현 의원이죠. 의원이 이제 사법부에 가서 이제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겠죠. 그렇지만 네.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을 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뭔가 자기들 일을 하고 있다는 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특검이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과거에 검찰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여당이 공격하고 있는 검찰의 악습, 틀을 짜놓고 결론 내놓고 거기에 꽤 맞추기 위한 그런 수사가 지금 특검이 하고 있다. 이 점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영장 기각이 이제 내란 특검 수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다른 정치인들도 이제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 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예. 결과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결과입니다. 상당한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 예. 특검에서도 준비를 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영장 기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도 2번이나 기각했고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 기각이 됐는데 그래서 사법부가 불신받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무턱대고 사법부신이 아니라 이 기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케이스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특검이 12월 14일 날 끝나요. 내란 특검이 종료가 글쎄요. 되기 예. 때문에 사실 물리적인 시간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공소 유지하는데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의원들이라 하면 사실 그 개엄의 밤에 표결에도 참여 안 하고 같이 그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었던 그 의원들을 포함한 것일 텐데 지금 그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되고 나니까 아마 그 의원들을 뭐 수사하고 이러는 것들은 조금 그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뭐 면죄부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재판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뭐 그동안에 장소 바꾼 것부터 할 얘기는 굉장히 무한대로 많고 전화 통화하고 왜 결국에는 당사로 정했느냐.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빨리 모여달라고 했을 때도 왜 그 직후에 당사로 가라고 했느냐부터 또 왜 12시 반쯤 자정 넘어 0시 30분 됐을 때 왜 회의 시간을 30분 늦춰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새벽 1시 3분에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2시 반에 늦춰달라고 했으면 그때 개헌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 옆방에 추경호 대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정황들이 도무지 이 영장이 기각된 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공소 유지를 통해서 잘 그 재판을 통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그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 재판 과정을 좀 더 봐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오늘 이제 1년을 맞이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서 결국 뭐 사과는 하지 않았고 이 당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또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지금 사과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유용원 의원, 송석준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사과 입장을 냈고 또 초재선 의원들이 또 집단 뭐 성명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이 상당한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을? 근데 저도 뭐 들어오면서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뭐 초재선 의원들, 뭐 안철수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성명이 나오고 있고 또 원내대표가 별도로 사과를 했어요. 예. 했네요. 당 대표는 그러니까 안 하고 원내대표가 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죠. 공식적인 본인의 개인 페이스북에다 올렸고. 그렇죠. 예. 그러나 어찌 됐든 민주당의 과도한 절제되지 않은 입법 권력 행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이었느냐? 이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소원성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또 원내대표 단을 대표해서 사실 송원석 대표의 이야기는 또 기본적으로 국회 당의 대표가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살려면은 재건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강을 건너야 됩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달려 가지고는 내년 선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뭔가 몸부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하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당명 바꾸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봐야겠죠. 네. 지금의 이른바 극단적인 지지층의 의지에서 당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선거에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김 교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좀 어떤 걸로 판단되시나요? 단순히 뭐 선거공학적인 그런 뭐 이야기를 떠나서 네.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제1야당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뭐 입으로 그냥 그 형식적으로 뭐 책임 통감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였고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송호석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 죄송하다, 국민들께 네. 뭐 계엄 막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나마도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오다 보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시간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각자 네. 의원들 따로따로 그냥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이 하나를 오늘 그 계엄 1년을 앞두고도 또 당일 날에도 사과를 하냐마냐가 당론으로 통일이 안 되는 이 상황, 그리고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폐기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뭐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게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는 예. 단순히 그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시간적인 과거가 아니잖아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불법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 그 과거를 청산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변화된 모습 보이고 개혁의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건데 오늘 이렇게 중구난방이지 않습니까? 그게 분열의 늪 그리고 제대로 그 바로서지 못하는 국민의힘 또 반성하지 못하는 제1야당의 비루한 모습 이런 것들이 늪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그분들의 몫인데 네.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근데 국민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또 다른 비극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올해 초죠. 1월에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제 최초로 구속 기소가 됐고, 이후에 이제 뭐 석방되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4월 4일에 탄핵됐고, 그리고 이제 재구속 거치면서 현재 전직 대통령 이제 신분이 돼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재판 상황을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도 당시에 의원들 체포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재판 상황이 이제 녹록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도 오늘 김건희 씨 오늘 오후에 이제 공판. 그래서 오늘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 재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오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측의 공방이 심하다 보니까 재판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있으면 뭐 벌을 받는 것이고, 제가 없으면은 뭐 나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윤 대통령은 뭐 정치적인 그 책임은 상당히 이미 졌다고 봐야죠. 이제 탄핵돼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을 보면서 찹찹합니다. 찹찹하고.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구속 수감 중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구속 수감됐지만 나머지 관련자들은 아직은 구속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돼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재판이 좀, 물론 신중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재판이 좀 속게 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리가 빨리 되는 게, 사실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기를, 가능한 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 선고는 아마 내년 초에 1, 2월에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뭐 2월 달에 법관 인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1심은 좀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특검을 통해서 재판이 생중계되기 때문에 뭐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현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그 생중계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내란 재판이 이런 식으로 무슨 오락 프로그램 진행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 불안하고, 지난번 3월 달에 구속 취소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국민들이 굉장히 그 비판과 동시에 근심이 매우 크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18일이 이제 구속기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1심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모두가 아마 그거를 바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구속기간이 1월 18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외환죄 관련해서 일반 이적죄로 지금 다시 이제 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태고, 또 최혜병 특검에서도 두 가지 혐의 직권남용하고 범인도피죄 그걸로 관련해서 기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은 또 추가로 청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국민들이 두 번, 세 번 정말 충격받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이 저질러 온 이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령관들이나 또 홍장원 국정원 2차장이나 또 엊그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모두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의원들을 다 잡아들여라, 체포해라, 끄집어내라, 이런 걸로 귀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조지호 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월담하는 의원들은 전부 다 불법이니까 싹 다 체포해 잡아들여 이렇게 지시해놓고, 본인은 재판에 나와서 월담을 할 수 있었던 것,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월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국회 통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늘어놓으면서 본인이 그래서 혐의가 없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국민들이 더 비참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한때의 대통령이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지금 국민들에게 더 큰 수치심으로 다가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재판 통해서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그
단죄해야 된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뭐 2차 종합 특검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예, 있는. 지금 뭐 검찰 개혁에 의해서 사법 개혁이 한참 예.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 뭐 그 아예 없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뭐 예. 의학 관련한 전담 재판부 이런 식으로 전담 재판부는 있는 것이니까 일단 지금 그리고 너무 중구난방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면도 있다. 그래서 지난 국감에 관련한 질의, 그러니까 항소심부터라도 이렇게 조금 한 군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재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그런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위헌적인 요소를 글쎄요.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뭐 재판이 무효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 저간의 어떤 헌법이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야당에서는 좀 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전 종합특검이라는 이야기는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회에서 국감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 주에 종합국감이 있지만 특검을 묶어서 종합특검 하겠다는 이야기는 살다 처음 들어봤고요. 그만큼 뜻대로 안 나왔다는 이야기겠지요. 민주당 측에서 생각하는, 여당 측에서 생각하는 구도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구도가 있었는데, 조사해보니까 그만큼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생각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끌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어가야지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12월에 뭐 입법을 하고 1월에 통과되면 한 3개월 잡으면 내년 4, 5월까지 끌 수 있겠다.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밝혀내지 못한 것을 밝혀낼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만 이게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법부를 겁박하고 내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내란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많이 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전 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절제라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절제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절제를 주문하셨는데 어쨌든 뭐 작년 오늘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고 이제 해제하고 하면서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복원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도 이제 찬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또 우리 정치가 또 그 사이에 그 양극화 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심화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법적인 문제, 수사라든지 재판 이것과 별개로 정치권에서 좀 풀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대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 좋은 예가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어제 여야 합의로 정시에 날짜 맞춰서 12월 2일자로 처리했다는 그런 거라고 5년 생각합니다. 만에. 네, 그래서 대통령도 그 부분을 오늘 특별성명 발표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개혁 문제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헌까지 그래야만 실질적인 어떤 효과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헌까지 이제 한번 좀 검토할 때가 됐다. 정치는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하는 것은 정치는 결코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 표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정치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특히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이 민주주의 굉장히 서툴다는 것을 지난번 계엄도 보여줬고 지금 현 정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